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편의 글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주제를 보니까, 안녕, 나의 초등학교. 초등학교와 헤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조금 쉽게 글을 썼습니다. 6학년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쓴 글이라, 6학년은 한번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쉽게 쓴 글이고, 생각을 좀 하게 한 그런 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글쓰기를 공부하면서 글을 쓰기 전에 생각짜기를 하자 쓸 내용을 미리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거죠. 어떤 내용을 쓸지 생각짜기라고 했죠. 생각짜기는 뭐 가능한 간단하게 해도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짜기를 보면서 글을 쓸 때는 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쓸 수도 있고 또 고칠 수도 있죠. 언제라도. 그래서 자신이 쓰는 그런 또 방향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여기 보니까 왼쪽 오른쪽 두 개가 되어 있는데 같은 주제고 문단수가 좀 많다는 거죠. 이 학생이 글을 좀 짧게 쓰면서 문단을 상당히 많이 썼죠. 문단수를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문단이 더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마지막 방학, 그 다음에 방학 때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똑같은 방학이 계속 반복된다. 학교 가는 길도 똑같고, 수업 시간도 똑같다. 학교 시간도 똑같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아마 달라져야 한다는 게, 여기는 강제로 되는 게 이제 학년이 바뀐다는 거죠. 학교가 바뀌는 거죠. 학년이 바뀌는 게 아니라 6년까지 다녔는데 이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문단에서는 바뀌니까 이 학생이 이제 서울 사대부초 지금 다니다가 졸업을 한 거죠. 특별한 날이 아니겠느냐. 등교길, 수업, 하굣길 다 바뀐다는 거죠. 중학생이 되면 당연히 바뀌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후회가 된다는 이야기. 6학년 학생들이 이제 후회가 된다 이런 말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글을 보고 또 배우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정이니까 마지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상당히 이 학생은 영광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방학과 졸업. 이제 마지막 방학이다. 아무리 들어도 이때가 가장 한가로운 날이라고 듣는다. 정말 한가로운 날인 것일까? 하루하루 그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진다. 그리고 이 방학이 나의 초등학교 마지막 방학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나의 방학은 1년 365일 똑같다. 방학은 365일은 아니지만 아마 그 방학 동안에 똑같이 지낸다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놀고 쉬고 방학이 임박했을 때 방학 숙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방학 숙제가 끝나기도 전에 개학식이 찾아온다. 나는 항상 잠이 들어 있다. 잠을 못 이긴 것도 모자라 방학 숙제까지 못하게 된다. 정말 똑같다. 네. 여러분 잠 모자라는 우리 어린이 많죠. 방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학교 가는 길도 거의 매일 똑같다. 6시 30분에 일어난다. 나갈 준비를 마치고 7시 20분에 나온다. 학교에 도착한다. 좀 학교 일찍 왔습니다. 등교길만 같은 것이 아니다. 등굣길이죠. 수업 시간도 똑같다. 수업을 듣는다. 간혹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즐겁다. 또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된다. 하굣길도 정말 다를 것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수업을 듣는다. 시간이 남으면 논다. 집에 간다. 집에 도착한 후 과외 수업을 듣거나 학원에 간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이다. 아마 여러분 이 학생이 쓴 글을 보면 아마 여러분의 생활하고도 또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달라져야 할 생활이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그냥 바꿀 수가 있다. 하지만 보통은 강제로 바뀌어진다.
초등학교 입학해서 6년이 지나면 저절로 바뀐다. 졸업을 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6학년 다니다가 졸업하면 중학생이 되니까 모든 게 또 변하죠. 바뀝니다. 당연하다듯이 당연한 듯 흘러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술초등학교가 특별한 나이를 가는 학교가 될 거다. 아마 스승의 날 때나 생각날 때나 갈 것 같다. 등교길이 바뀐다. 수업이 바뀐다. 학교길이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생활이 바뀐다. 나는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떠나기 싫다는 것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떠나기 싫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정들었다는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정말 전화 왔을 때는 졸업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다. 벌써라고 할 만큼 6년이 지났다.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많은 친구들, 많은 선생님을 만났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난 못 왔을 것 같다. 내 생애 최고의 학교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6년의 길고 긴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다. 정말 떠나기가 싫다. 떠나기가 싫다는 말을 합니다. 네, 본인이 지금 정이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정이 든 거죠.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할 때다. 학교를 떠나 중학교에 입학한다. 3년의 생활이다. 하지만 3년이 6년을 못 이긴다. 평생 이 초등학교가 기억이 날 것이다. 3년이 6년을 못 이긴다. 이런 말도 인상적인 표현이네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술초등학교 참 자랑스러운 학교였다. 이 영광스러운 학교에 들어가 깊었다. 정말로 고맙다. 이제는 안녕이다. 다시 또 보자. 안녕. 학교에 대한 사랑이 담겨있는 글이죠.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초중학교에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제 본 내용을 보면 앞에 여러분들 이걸 보여줬죠. 이 학생이 쓴 생각자기가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자기를 했죠. 이 생각자기 언제 했을까요? 그렇죠. 이 학생이 글을 쓰기 전에 선생님이 하진 않았겠죠. 선생님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생의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 거죠. 선생님은 읽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독자로서 읽기를 한 거예요. 읽기를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생각짜기가 아니라 이 글쓴이의 생각을 선생님이 정리한 거죠. 독자로서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6학년의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글을 읽는 사람이 머릿속에서 정리한 이 생각은 결국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자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기와 쓰기를 동전의 양면, 동전의 양면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우 비슷하고 공통점과 유사점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글을 읽는 사람은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미리 생각했던 이 내용을 읽고 이해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학생이 쓴 글을 조금 더 에세이답게 한번 고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초등학교야, 안녕. 초등학교 마지막 방학이다. 이때가 가장 한가로운 날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한가로운 날일까? 하루하루 이 생각을 하면서 잠에 빠진다. 이 방학이 나의 초등학교 마지막 방학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나의 방학은 늘 똑같다. 방학 동안 거의 놀고 거의 쉰다. 개학이 임박했을 때 방학 숙제를 시작한다. 그리고 방학 숙제가 끝나기도 전에 개학식이 찾아온다. 나는 항상 잠과 씨름한다. 잠을 못 이긴 것도 모자라 방학 숙제까지 못하게 된다. 정말 똑같다. 방학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학교 가는 길도 똑같다.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난다. 나갈 준비를 마치고 7시 20분에 나온다. 8시가 되면 학교에 도착한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6년 동안 해왔다. 등굣길만 같은 것이 아니다. 수업 시간도 똑같다. 매일 수업을 듣는다.
간혹 좋아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즐겁다.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 안 된다. 하굣길도 다를 것이 없다.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 수업을 듣는다. 시간이 남으면 학교에서 논다. 노는 시간이 지나면 집에 간다. 집에 도착한 후 과외 수업을 듣거나 학원에 간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생활이다. 이제 내 생활이 달라져야 한다. 내가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생활은 강제로 바뀐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6년이 지나면 저절로 바뀐다.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는 뜻이다. 중학교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바뀐다. 당연하다는 듯 들어온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술초등학교가 특별한 날일 때 가는 학교가 될 것이다. 스승이 날 때나 정말 간절하게 생각이 날 때나 가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등교길이 바뀐다. 학교 수업이 바뀐다. 학교길이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생활이 바뀐다. 나는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이 학교를 떠나기 싫다는 마음은 이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정이 들었던 것일까? 내가 전학을 왔을 때는 졸업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6년이 지났다. 벌써라고 할 만큼 6년이 빨리 지났다.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 일을 하러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수많은 친구들, 수많은 선생님을 만났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 학교는 내 생애 최고의 학교다.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6년의 길고 긴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다. 정말 떠나기 싫다.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할 때다. 학교를 떠나 중학교에 입학한다. 3년의 생활이다. 3년은 6년을 못 이긴다. 평생 동안 이 초등학교가 내 기억에 남아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술초등학교, 참 자랑스러운 학교다. 이 영광스러운 학교에 들어와 기뻤다. 정말로 고맙다. 이제는 안녕이다. 다시 또 보자. 안녕. 조금 고쳤습니다. 학생의 글을 조금 고쳤는데 아주 매우 간단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죠. 짧게 문장에 글을 썼어요. 복잡하지 않게. 큰 흐름은 학교와 헤어진다는, 이별한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조금 담겨 있죠. 자세하게 자신의 어떤 생각과 느낌, 그 감상을 자세하게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큰 흐름 속에서 졸업하는 마음, 학교를 떠나는 마음, 학교에 대한 어떤 자랑스러움,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아마 변화되는 그런 생활, 그 생활에 대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6학년 학생들이 아주 짧은 글이긴 하지만 이 글을 보고 6학년 생활을 어떻게 또 잘 마무리할 것인가도 생각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본 자료, 이 자료를 통해서 읽기와 쓰기의 관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기 전에 생각짜기를 하고 글을 쓰죠. 생각짜기를 통해서 주제를 만들고, 또 문단에 있는 중심 내용들도 만들 것이고, 또 문단에 들어갈 세부 내용도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 독자는 똑같이 필자가 쓴 그 내용을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의미를 구성하는 거죠. 의미의 재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처음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필자가 만든 생각짜기, 필자가 만든 의미를 독자가 구성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읽기와 쓰기는 매우 유사한 거죠. 의미를 만들어 간다는 그런 측면, 의미를 구성한다는 그런 측면. 그래서 읽기와 쓰기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기와 쓰기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 알더라도 글을 쓸 때도 달라지죠. 글을 쓸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글을 읽을 독자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또 여러분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얼마나 많은 읽기 상황, 특히 시험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읽을 때도 누구를 생각합니까? 필자를 생각하는 거죠. 필자의 의도, 필자의 주제, 필자가 만든 문단의 중심 내용들, 세부 내용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읽기와 쓰기의 관계, 그 관계를 생각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여러분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